네, 그러면은 오늘은 연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9번째 저희 팟캐스트입니다. 어느 순간 벌써 9번째까지 오네요. 제프는 퇴직 이후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사실 없습니다. 예전에 기억이 나는 게 재무설계사라고 하는 일을 하는 선배가 1m짜리 줄자를 가져오셔서 너 언제까지 일할 것 같니? 보통 60세라고 50세 60세 얘기하는데 봐 40cm나 남았네? 엄청 너 지금 이 살아온 만큼 그대로 돈 없이 지내야 되는데 어떻게 먹고 살래? 라고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상품들을 소개해주는 스토리였는데 저는 그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 이제 직장을 뭐 1년차, 2년차 이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저 죽을 때까지 일할 건데요? 라고 했더니 모든 논의가 중단됐던 경험이 있거든요. 아, 그래서 일하는 게 저에게는 되게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근데 연금을 받는다는 거는 일을 안 하겠다라는 얘기라서 저는 이제 받아들이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지금은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플레이션을 해칭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돈을 굴리는 방법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제 생각돼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연금을 받더라도 당연히 숨만 쉬고 싶은 사람들은 없고 해외여행도 다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맛있는 것도 먹고 하려면 사실 연금만 이기보다 일은 계속 할 텐데 그래서 오늘 연금에 대한 이야기는 다른 분들도 지금 그렇게 저처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단순히 이제 일을 안 할 거니까 이걸로 먹고 살 돈을 구한다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투자한 형태로 생각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생각을 해보시면은 저희가 지금 뭐 연봉이 늘어나는 형태로 계속 늘어나가지고 60, 70, 80에도 늘어날 수 있으면 모르겠지만 뭐 사실 공기업이나 뭐 공공기관에서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봉 피크제 뭐 이런 게 있어서 또 최고점을 찍으면은 쭈루룩 내려가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어쨌든 내 소득은 줄어들 거고 줄어드는 거에 맞춰서 연금이 뭐 국민연금도 있고 뭐 등등 다양하게 있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내가 몇 개를 가입을 해놓고 나면은 내 줄어드는 소비를 막을 수 있잖아요. 왜냐면은 소득을 막을 수 있잖아요. 이게 사실 살다 보면은 소비는 커지는데 소득이 줄어들었다고 소비를 줄이는 게 사실 쉽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내 소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연금 같은 것들을 만들어 놓으면은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이 문득 들어서 그래서 이번에는 연금 계좌라는 거를 가져와 봤습니다. 그러면은 뭐 제프는 연금 계좌를 딱히 운영을 안 하고 계시겠네요. 네, 저는 특별히 제가 운영하고 있지는 않고 회사에서 이제 뭐 당연히 국민연금 돈 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DB형이죠. 제가 갖고 있는 거는 그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관심은 사실 많이 있지는 않았고 그래서 또 최근에 보니까 IRP 뭐 이런 얘기를 또 저 빼고 또 다 알고 있더라고요. 나는 항상 얘가 그런 경험을 많이 하는데 이거 좀 만들어서 조금이라도 납입은 해야겠다. 지금 이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렇게 한번 IRP를 가입을 했고 그리고 DC 형태로 퇴직금도 받았었고 뭐 등등 해서 사실 연금 계좌는 직접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상품도 계속 보고 고르고 있었는데 저도 사실 IRP를 가입을 할 때는 이게 정확하게 뭔지 몰라서 은행에서 이게 추천해준 상품을 가입을 했다가 그때 막 한창 뭐 코로나가 끝나갈 때쯤 가입을 하다 보니까 막 그 고금리 시대가 되면서 생각보다 수익률도 안 좋고 뭐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에 알아보니까 이거는 내가 조금만 공부했었으면 가입하지 않았을 상품인데 라고 많이 이제 느꼈던 것 같은데 오늘은 이제 그런 뭔가 수수료나 뭐 등등에 대해서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기보다는 우선은 이 연금 계좌라는 거에 정책적인 이점 그리고 왜 좀 추천을 하는지 뭐 등등 그리고 어떻게 좀 구분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DB, DC 이거에 대해서 좀 먼저 알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제프는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하실 수 있나요? 저는 DC는 너가 직접 하는 거고 자신 있으면 DC에 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아마 너가 직접 해서 수익 높게 하긴 어려울 걸? 이라는 걸로 듣고 있고 그래서 그 정도로만 생각해서 그래? 그러면은 내가 일단 뭐 관심 갖기도 어렵고 내가 공부하기도 어려울 것 같으니까 뭐 그냥 남들 하는 대로 DB형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우선은 좀 DB, DC를 한번 우선 설명을 드릴게요.
예, 이해가 됐는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다음에 IRP로 넘어가면 되는데 이제 DB형은 그 Defined Benefit이라고 해가지고 그 내가 받는 퇴직금이 정해져 있다. 그러니까 혜택 금액이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는 기존의 퇴직금을 받는 형태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10년을 일했으면은 10년간 일한 그 근무일수에다가 곱하기 그 뭐야 3개월간의 평균 월급을 1할 해가지고 곱해가지고 이제 퇴직금으로 주는 건데 그렇게 해서 내가 퇴직하는 시점에 받을 혜택 금액이 정해져 있다라고 해서 Defined Benefit이라는 용어를 쓴 거고 DC형은 뭐냐면은 Defined Contribution이라고 해서 회사가 나에게 기여하는 금액이 너가 퇴직금으로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다라고 해가지고 기여금이 정해져 있다라고 해서 DC형이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사실은 DB 형태로 하면은 저한테 줘야 될 퇴직금을 회사가 먼저 갖고 있으면서 10년간 운영을 한 다음에 수익을 내서 수익이 난 금액에서 나에게 확정적인 퇴직금을 주는 거다라고 하면은 DC형은 저한테 너가 1년간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을 뭐 100만 원이야? 하면 100만 원을 저한테 제 통장에다가 넣어주면은 이제 제가 그거를 기여금을 받았으니까 그 기여금을 갖고 직접 운영을 하는 형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회사에서 네가 직접 투자해가지고 돈을 벌 수 있으면 DC형 해 아니면 DB형 해서 회사가 운영해 줄게 라는 형태로 설명을 하는 건데 이게 뭐 좋고 나쁘다를 떠나서 만약에 내가 뭔가 주식 투자나 뭐 채권 투자나 뭐 등등 다 피곤하고 내가 괜히 해가지고 잃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회사가 알아서 해주면은 회사가 손해보면은 알아서 어차피 줘야 될 돈은 줘야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DB형 선택하시는 게 편해요. 근데 또 다른 관점에서 설명을 드려보면은 사실 DC형을 해서 내가 퇴직금을 1년마다 정산을 받아서 100만 원을 받아가지고 4% 수익을 내줄 수 있는 채권에다가만 넣어놔도 다음 연도에 4% 이자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나의 연봉 상승률이 1년에 한 2% 3%다 라고 하면은 이 DC형으로 한 100만 원을 먼저 받아서 4%짜리 투자를 들어가는 게 좀 더 돈을 많이 버는 방법이다 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잘 되셨나요? 네. 그 혹시 좀 궁금하신 게 있으셨는지 아니면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일단 DC 너가 직접 투자해봐 라고 하면 제가 들었던 생각은 그러면은 내가 똑같이 주식 계좌에 있는 돈 굴리는 것처럼 뭐 ETF도 살 수 있고 뭐든 살 수 있고 모든 상품을 살 수 있는 건가? 아니면은 상품 내가 살 수 있는 상품이 제한되어 있는 건가? 이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근데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 웬만한 주식 살 수 있고 제가 알기로는 개별 주식까지는 힘든 것 같은데 ETF나 여기에서 ELS도 가능한 것 같았어요. 그리고 요새 그 좀 많이 나오는 리츠라는 상품도 아시나요? 부동산 쪽에 만들어 놓은 그런 투자 상품도 있고 그리고 펀드도 다 사실 수 있고 그리고 채권 이런 거에도 사실 수도 있고 또 그냥 현금으로만 갖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은 원금이 손실이 안 되는 형태로도 갖고 있을 수 있고 원금이 손실이 되지만 내가 좀 적극적으로 투자하게 가져갈 수도 있고 안정적으로도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DC형을 저는 좀 추천드리는 게 뭐냐면 사실 안정적으로 운영하려고만 하면은 너무나도 많은 상품들이 있어요. 뭐 4%짜리 5% 제가 최근에 가입했었던 거는 5%짜리였으니까. 근데 연봉이 1년에 5% 이상씩 높아지시는 분들이 많지 않고 뭐 우리은행의 채권이다라고 하면은 초안정형 상품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 5%짜리에만 그냥 1년간 넣어 놓으셔도 내 연봉 상승률보다 높아지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추천을 드립니다.
이제 여기까지는 DBDC형을 좀 설명을 드리는 데까지 하고, 그러면 이제 IRP가 뭐냐, 연금 계좌가 뭐냐, 이런 걸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연금 계좌가 좀 더 상위 개념이라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연금 계좌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계좌를 총칭하는 그런 명칭이라고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안에 이제 연금 저축이랑 IRP 이렇게 두 개가 나눠집니다. 근데 혹시 제프는 연금 저축하고 IRP의 차이점을 알고 계시나요? 뭐 사실 연금저축 IRP 찾아보니까 뭐 세액 공제가 어떻고 공제율이 어떻고 환급액이 어떻고 이런 숫자들은 사실 되게 정말 와닿지가 않았는데, 좀 쉽게 와닿았던 거는 연금저축은 누구나 국내 거주자면 누구나 가입을 가능해서 회사에 안 다녀도 되는 거구나 였었던 거고, 그 IRP 같은 경우는 소득이 있는 사람들만 가능하다고 거기가 근로소득자도 되고, 그럼 내가 그 회사를 갖고 있는 사람도 되더라고요. 근데 반면 연금저축은 그런 거 상관없이 누구나 가입 가능하다. 그래서 이 정도 차이가 있다는 거는 그런 정도는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게 정금 저축이랑 IRP를 나누는 기준이 맞아요. IRP는 기본적으로 좀 근로소득이 있는 분들이 가입을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그렇게 되어 있으면은 생각보다 혜택이 세금 공제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를 일하는 사람들은 이런 혜택 보지 말아요? 뭐 프리랜서 같은 경우는 이런 거 혜택 보면 안 돼요?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으니까 연금 저축이라는 게 따로 만들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뭐 세제 혜택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IRP 계좌랑. 그래서 IRP를 좀 집중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만약에 내가 회사에서 DC형을 선택을 했고 개인형 IRP 계좌도 만들었다라고 하면은, 내가 스스로 나의 미래를 위해서, 나의 퇴직 이후를 위해서 직접 넣을 수 있는 개인 납입형 IRP가 있고, 퇴직금을 넣어놓고 운영하는, 그러니까 DC 형태의 IRP가 하나의 계좌에서 운영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은행에 가서 IRP 계좌를 만들고 개인 납입도 하고 퇴직금도 여기다 받겠다라고 하면은, 하나의 계좌 안에서 두 개의 주머니가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고 가고 싶은 거는, 하나의 계좌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시면은 이게 혜택이 좋은 상품이다 보니까, 금융 상품이다 보니까 깰 때 좀 안 되거나 아니면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뭐 내가 결혼을 하거나 아니면 집을 사야 해서 목돈이 필요할 때 깰 수 있는데, 이럴 때 기타소득세라는 좀 센 세율을 내고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그거의 절반 정도만 있었으면 될 것 같은데 라는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럴 때는 개인형 IRP와 DC를 받는 IRP 계좌를 다른 제도권에서 다른 권역으로 운영을 하면은 하나만 깨는 형태로도 활용을 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 정도는 계속 연금 계좌로 운영을 하고 하나만 깨서 목돈으로 쓸 수 있게, 이런 식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니까, 가급적이면은 좀 다른 은행 아니면은 뭐 은행 하나, 증권사 하나 이런 식으로 쪼개서 운영을 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IRP 계좌를 운영할 때 좋은 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연말정산을 할 때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고, 두 번째는 과세를 이연시켜서 실제로 내가 내야 되는 세금보다도 더 적게 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혹시 제프는 세금 공제에 대해서 좀 아시나요? 찾아보니까 뭐 공제되는 게 세금 공제가 있고 소득 공제가 있다 정도가 있었고, IRP 이쪽에서는 이제 세금 공제에 대한 내용이 나와서 세금을 깎아주는구나 정도만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최대 금액이 그래서 얼마에서 최대 얼마까지다라고 돼 있어서, 이걸 네가 진짜 다 얼마를 넣든 다 받는 거야? 그럼 내가 얼마 넣었는지, 그리고 내가 얼마 썼는지 이런 거 다 적용해가지고 계산하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예상하기는 되게 어렵더라고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내가 1년 지나서 떨어지는 게 얼만데 라는 게 되게 궁금했어요. 사실 제가 오늘은 뭐 이렇게 얼마를 받을 수 있다까지, 이런 거는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다르니까 이런 거는 좀 건너뛸 예정인데, 근데 세금 공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대부분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주다 보니까 연말정산하고 2월 달에 13월에 월급 이렇게 하면서 생각하고 받으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이때 어떤 공제가 들어가냐면, 우선은 소득공제가 하나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세금공제, 이렇게 두 가지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소득공제는 뭐냐면, 아무리 내가 연봉이 3천만 원이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실제로 써야 되는 소비들이 있잖아요. 뭔가 가족이 있으면 가족을 부양하는 돈들, 이런 것들은 필수적인 소비고 이런 것까지 이 사람의 소득으로 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피할 수 없는 소비를 깎아서 이 사람의 실질 소득을 만들어주는 것, 뭐 부양비 등등 빼서 한 500만 원을 깎아서 내가 3천만 원을 벌었지만 실질적인 이 사람의 소득은 2,500만 원이다 라고 맞춰주는 게 이제 소득공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선 2,500만 원이라는 나의 소득이 확정이 됐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소득세를 때리거든요. 근데 소득세를 딱 해가지고 나오니까 실제로 이제 뭐 내야 되는 금액이 딱 결정이 됐는데 좀 많잖아요. 이런 것들을 깎기 위해서는 이제 세금 공제를 받는 겁니다. 이럴 때 내가 만약에 IRP에 가입을 했고 IRP에 납입한 금액이 있으면은 그거에 비례해서 내가 내야 할 세금을 거기서부터 깎아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100% 내가 내야 될 세금이 깎이는 게 아니라 일정 금액으로 내가 해당하는 만큼만 깎이는 거고, 이거는 개인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나중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는 세션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혹시 과세이연이라는 거 이제 두 번째 장점인데, 이거는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아, 이건 처음 들어봤어요. 과세이연 처음 들으면은 이해하기가 힘들 수 있는데 한번 잘 들어보시고 잘 이해가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이게 우리나라 주식에 투자를 해도 그 최근에 이슈가 되는 것들이 주식 양도소득세니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데, 우리나라 주식은 되게 많은 주식을 사고 수익을 낸 게 아니면은 세금이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에 좀 더 많이 투자해라 라는 취지에 따라서. 근데 만약에 미국 시장에 투자를 하게 되면은 그냥 증권사를 통해서 투자를 해가지고 수익을 내면은 한 250만 원인가? 그거 이상만 나와도 배당소득세를 내야 되거든요. 근데 배당소득세가 이거 틀린 정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세금은 세다라는 거고, 배당소득세가 한 15.4%를 내야 돼요. 그러면은 세금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근데 만약에 IRP 계좌를 만들어서 미국 S&P 인덱스를 추종하는 ETF에다가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그걸로 인해서 한 20%, 30% 이상의 수익을 냈어요. 원래는 그거를 팔아서 매도를 해가지고 내 돈으로 만드는 그 과정에 원천징수가 되거든요. 뭐 15.4% 이렇게. 근데 만약에 그러면 100만 원을 벌었으면은 15만 4천 원은 세금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IRP 계좌로 사면은 물질 않아요. 그냥 안 내는 걸로 해줍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10% 수익을 내서 제가 100만 원을 벌었는데 10만 4천 원을 뜯기고 나면은 실제로는 한 8% 수익 난 게 되겠죠. 근데 세금을 안 내니까 10%라는 수익을 온전히 가져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게 1년이 누적이 되고 2년이 누적이 되고 3년이 누적이 되고 한 20년간 쭉 투자를 하고 나니까 그 안 낸 세금에 대한 이자도, 그러니까 수익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복리 효과로 쭉 늘어나가지고 실제로는 내게 돌아오는 수익 효과가 훨씬 커진다? 그렇기 때문에 과세 이연으로 인해서 내게 누릴 수 있는 효과, 그 수익 증가의 효과가 커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잘 이해가 되셨나요? 어떠세요? 네, 알겠어요. 네, 이게 충분히 잘 이해가 되셨으면 다행일 것 같고, 그러고 나서 그런다고 해서 뭐 세금을 안 내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충분히 이제 20년간 운영을 해서 수익이 늘고 나면은 그때 이제 내가 연금을 개시하는 시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45세가 될 수도 있고 55세가 될 수도 있는데, 개시하는 그 시점에서 이중과세는 안 되니까 연금소득세로 3%에서 5% 정도만 떼이고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뜻은 실제로 내야 되는 세금보다 훨씬 적게 내면서 그 세금을 안 내서 10년, 20년간 운영하면서 누릴 수 있는 복리 효과까지 다 가져가기 때문에 실제로 꽤나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를 이걸로 가져가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 이렇게 말씀드렸던 뭐 채권 이런 것들도 원래는 일반 펀드 같은 것도 그냥 가입을 해서 일반 내가 그냥 가입하는 걸로 가입을 하면은 뭐 교육세, 주민세니 뭐니 뭐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떼가는 그 세금들이 꽤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까지 다 과세 이연이 돼서 실제로 내가 IRP로 운영을 할 경우에는 꽤나 많은 돈을 남길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이렇게 들어만 보기만 해도 10년, 20년이 되면은 꽤나 많은 돈이 쌓이겠다라는 게 좀 감이 오시나요? 네, 많이 쌓이겠네요.
그래서 그때까지 빼진 못해도. 그러니까 사실 빼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이긴 한데, 그래서 IRP는 뭐 앞에 있는 두 가지, 그러니까 이제 세금 공제랑 그리고 과세 이연 이 두 개 때문에 꼭 가입을 하시면은 좋겠다라고 추천을 드리는 거고,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내가 목돈이 필요한데 깨지는 못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게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그 나이대가 됐다 하더라도 이걸 목돈으로 받아가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연금으로 이렇게 계속 받아가야 되는 거지, 월 얼마씩. 그런 걸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이게 나의 퇴직 후 소득을 좀 보전해 준다라는 목적으로 가입을 하셔라 라고 추천을 드리되, 이게 내가 지금 취직을 해가지고 나도 소비도 좀 해보고 싶고 돈도 좀 쓰고 싶고 한데 막 소득의 절반 이상을 넣었다가 2, 30년간 못 빼는 그런 돈으로 만드시지 말라. 따라서 IRP를 가입하실 때는, 아니면 연금 저축을 가입하실 때는 어느 정도 좀 계획을 세우셔서 가입하셔라 라고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막 취직을 했어요. 그러면은 좀 돈도 쓰고 싶고 하니까 뭐 한 내 소득의 한 3, 4% 정도만 넣어야지, 월 3, 4% 정도만 넣어야지 이렇게 하셨다가 이제 내가 만약에 전세 자금도 다 마련이 됐고 어느 정도 내 집 마련이라는 꿈도 어느 정도 이뤘다 라고 했을 때 크게 목돈이 들어갈 일이 이제 없어졌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적극적으로 퇴직 후를 좀 계획을 하시면 좋으니까 그때는 뭐 20% 30%씩 넣어서 좀 적극적으로 굴려서 내가 나의 퇴직하는 시점을 좀 더 빨리 당길 수 있는 그런 자금으로도 이용을 해보실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장점이 있다고 최대 금액을 넣어서 운영을 하시는 것보다는 어쨌든 최소 10년 이상은 뺄 수 없는 돈이 되기 때문에 계획을 세워서 내가 한 퇴직을 한 다음에는 한 월 2, 300 정도는 퇴직금 이 연금 개인형 IRP에서 나왔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은 수익률도 한번 계산을 해보시고,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넣으면 이 정도 목표 금액을 달성할 수 있을지도 계획을 한 다음에 그런 계획에 맞춰서 이 계좌를 가입을 하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프는 혹시 오늘 이후에 좀 가입하실 생각이 생기셨나요? 네, 뭐 가입하는 게 돈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또 많이 할 필요는 없으니까 조금씩이라도 해보면은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저도 사실 그 이제 가입해둔 거에서 지금 ETF 같은 데로 조금 옮겨보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음번에는 저희가 ETF 그리고 펀드 등으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호였습니다. 제표였습니다.